여러분. 우랄 알타요죠. 그냥 들으면 되고. 그죠?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권 뭐 동방 문화권.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서 단일 문화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구석기 1번 구석기. 이런 거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고딩만 보세요. 우리의 직접적 조상은 아니다. 두 번째, 2번 한민족의 근간의 점점. 이제 공무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신석기 때는 베이스, 기틀이. 자, 볼까요? 기원전 8000년경 신석기 즉 고아시아족이 해안이나 강변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농경생활 바탕으로 하면서 우리만의 독자적 문화권, 이게 동방문화권. 자, 이들은 요령, 길림 포함하는 만주와 한반도에 널리 퍼져서 왔는데 이들이 우리 민족의 베이스, 뿌리를 내렸다. 다시 주류. 자, 이제는 국가 형성이죠. 한민족의 주류의 점점. 바로 청동기인들. 청동기 예맥족인들이, 자, 이 예맥족인 민미토기인들이 신석기 비사미토기인들을 흡수하면서 한민족의 주류, 여기서 최초의 국가 고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민족이 형성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석기 민족의 베이스, 청동기 민족의 주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보세요. 자, 여러분은 이 수업을 들으시면 여기 이걸 갖고 그대로 7급도 보셔야 돼요. 9급과 7급 진짜 차이 없습니다. 자, 근데 7급은 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더 알아보기. 이게 7급적 내용인데, 자, 우리 민족의 호칭. 중국 고전에 의하면 우리 민족을 맥조, 예맥조, 동이족의 가볍게 삼각형, 그 다음에 다시 한족의 밑줄. 자, 예맥족의 밑줄 쳐 있어야 되고요. 한족의 밑줄 치셔야겠고, 자, 그러면 동이족의 삼각형. 이제 뭐냐면, 여러분, 저의 수업을 듣는 모든 전국의 수험생들, 실강이고, 여기 유성이고, 다 약속. 여러분, 선호함수에 삼각형이 돼 있으면, 이거 뭐야? 중요한 거야? 아닙니다. 애매한 거예요, 애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매성. 즉, 맥족이나 예맥족이나 한족은 우리 민족에 대한 직접적 칭호지만, 동이족은 우리 민족에 대한 직접적 칭호는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한, 자, 뭐냐면, 얘네가 중국 애들이 보기에, 자, 이쪽이 동쪽이고요. 자, 동쪽에서 활 잘 쏘는 민족. 오랑캐 있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또 다른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애들. 그래서 다 싸잡아서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이쪽 동쪽에 있는, 자, 유목민족들, 자, 말 타는 민족들을 다 동이족이라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동이족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 칭호는 아니다. 그냥 우리를 포함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권, 뭐? 자, 동방문화권. 자, 왼쪽 지도 보세요. 왼쪽에. 자, 이제 정리합시다. 자, 보시면, 거기 여러분, 자, 파란색 보이시죠? 동방문화권. 이게 우리의 문화권입니다. 우리는 만주와 한반도에 살면서, 자, 여러분, 동방문화권을 형성했고요. 자, 중국 애들 보세요. 소위 중국이, 지금 여러분, 자, 만주와 지금 여러분 저쪽 북방문화권 밑에 화남문화권까지 다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과거의 중국은 그 한족 문화권이에요, 한족. 그래서 제발, 한자 좀 헷갈리지 마세요. 자, 중국 애들, 우리가 한족 할 때는 중국은 이 한자 써, 여러분. 한강 한자. 자, 얘네는 한수 한자 쓰고요. 우리는 대한민국 바로 이 한자 씁니다. 한자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제발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7급 지방직의 지저분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족 문화권, 우리는 동방 문화권. 그러면서 우리 한족 할 때는 우리는 대한민국 나라 한자 쓰고 중국은 자 우리가 한수 한자 쓴다. 한문 할 때 그잖아요. 중국의 문자 한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구별 맞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른쪽에 이제 갑분이 풀 수 있죠? 자, 이런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 다음 중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 여러분, 특히 교행분들, 교행을 좀 많이 뽑고 있더구만. 어쨌든 여러분, 행정직 하시는 분들은 교행도 같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어설프게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준비하시면 둘 다 놓치십니다. 하나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게 됐을 때 여러분, 나중에 하나가 더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러면 여러분과 저 지방에서, 저희 이제 그 지방에 저희 조카가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조카가 이제 저희 오빠네가 살고 있는데 그 조카가 어느 날 저한테 서울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여자친구가 지금 공무원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한테 좀 뭐 상담할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쁘니까 그 여자친구를 보러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서울 올 날 서울에 날 찾아와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여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조카의 저희 집은 장손이고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조카가 여자친구를 봤잖아요. 근데 제가 딱 봐서 싹수가 없으면 제가 이제 갈라놓으려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딱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꼭 공무원 시켜서 우리 조카를 장가 보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하냐 그랬더니 이제 지방에서 지방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국사는 어떻게 공부했는데 했더니 국사는 책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대 얘기일까 여러분? 2000년대 저는 이게 정말 무슨 88 올림픽 때 얘기인 줄 알았어요. 계속 책 없이 선생님이 필기하시면 이 친구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 공부하는데 맨날 필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늦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되면 독학 완전히 되겠죠. 필기하다가. 근데 여러분 8만 공부하는 거지 지금 머리가 공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다른 건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정말 자세가 됐다 했어요. 왜냐면 사실 내 선생님이 최고 선생님이거든요. 내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국사가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사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처럼 이 수업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보냈죠. 이 친구가 이제 동강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지방에서. 그래서 제가 책하고 동영상 수업을 이제 얘한테 열어줬어요. 그때 이 친구가 제가 또 누굽니까? 얘 성실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뒤에 제가 동영상에서 전화해서 얘가 강의를 몇 번 봤냐?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열심히 본 거예요. 얘 성실하기까지.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대로 한 4달쯤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오라고 했죠. 이제는 이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강의를 열어줬어요. 책을 주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1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돼서 9급까지 떨어졌습니다. 행정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여러분 떨어져서 이제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고모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가직 제가 떨어져서 너무 죄송해서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교행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교행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럼 해라. 왜냐면 너가 그동안에 교양 과목을 잘해뒀고 그랬으니까 이제 좀 해라. 그래서 이 친구가 자, 교행을 2달 했어요. 교행만. 교육학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4달째 됐을 때 여러분 지방직 교행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좀 커트라인도 낮았지만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5과목이 잘 돼 있을 때 한 과목 정도 추가되는 거는 굉장히 좋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분 찔끔찔끔 이건 장수생입니다. 제가 5년 만에 합격한 저희 제자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제가 항상 농담으로 보냈냐면 종합교양인들. 뭐 안 한 게 없어요. 어느 날은 세무직 한다고 하고 또 어느 애는 세무직을 너무 적게 뽑으니까 다시 행정직으로 돌려요. 또 어느 애는 또 행정직이 적게 뽑으니까 관세직으로도 갔어요. 또 어느 날 보니까 교육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맨날 있잖아요. 이 종합 정말 교양인들. 그러다가 어느 해 여러분 노무현 정부 때 세무직 진짜 많이 뽑은 적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방향을 다 정하고 여러분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리고 교양번역 전공은 누구나 잘하세요. 그래서 교양 과목 3과목에서 당락이 결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면서 교양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가 자 기본을 잘 닦으라는 거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주로 교행은 수능 패턴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다 큰 코 다쳐요. 여러분은 수능형 문제도 볼 줄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식의 문제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지식을 많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수능형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수능 선생들이 많이 개입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 그대로 보세요. 자 여기 선사시대 자 저의 설명 필요 없죠 여러분. 이거는 보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 이제 그 다음 자 이제 선사시대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나갈게요.